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맡은 대교협 대상담교사이자 울산광역시 교육청 진학지원 단장으로 있는 3.1여고의 신희범이랍니다. 또 1년 지났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늘 고3 학생들이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시기이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종합전형 대비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자, 오늘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의문점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세하게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작성 순서, 세 번째는 문항별 작성 요령, 네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요 네 갈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시면 3번, 이게 3번이죠. 3번 문항별 작성 요령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급하신 분들은 자기소개서 문항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매우 초점 맞춰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저는 모든 일에는 다 이래 순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정복하려면은 이게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배경이 되는 지식을 먼저 안 다음에 세 번째 접근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차례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개념입니다. 자, 보시죠. 나를 소개합니다. 저를 소개합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평가자에게 자기를 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를 소개한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보통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 자기소개서는 바로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 요 대학에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는가, 그 요구에 맞게끔 자신을 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요 부분이죠.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특별함을 기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많이 봤을 때 사례 나열식 글을 많이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나열식, 저는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요런 내용을 많이 적거든요. 근데 요런 내용을 절대로 적으시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지, 사례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기술해야 된다. 한 가지 나열식이 아니라 내가 한 활동에 기인해서 그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연결시키면 상당히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등학교 3년 동안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길을 걸어왔겠죠. 자, 보시면은 수업, 교내, 대회, 동아리 활동,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 편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수업에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왜 빨간색으로 칠했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학교에 등교해서 학교할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게 과연 뭘까요?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수업입니다. 1교시에서 또는 6교시 내지 7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학교 활동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수업이기 때문에 요 수업이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학교 수업 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가 바로 비교과 활동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쓴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를 위해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한다. 그럼 어떤 측면이 가장 중요하냐면, 일단 학교 수업 활동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기소개서라든지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요거 수업과 관련된 주로 세특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도 세특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도 학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수업 활동이란 부분은 절대로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기록은 바로 학교 수업 활동에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평가자의 요구사항 이해인데요. 우리가 명심보감인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이 100번 싸워야 100번 이길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적은, 물론 적은 아니겠지만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내가 대학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만이 그 요구 사항에 맞게끔 나의 활동들을, 나의 기록들을 그 대학에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평가자가 원하는, 즉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다. 뛰어난 건 좋지만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상대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요겁니다. 평가자도 역시 사람인지라 재미있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평가자가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자기소개서를 본다는 겁니다. 보통 1인당에 약 제가 알기로는 한 20분 내외 정도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20분 내외 정도로 보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평가자들도 나름대로 재미있는 자기소개서, 뭔가 뚜렷한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뚜렷한 색채가 들어있는 자기소개서를 더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존의 어떤 틀에 박힌 내용보다도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새로운 패턴에 나의 스토리를 담아낸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라기보다는 남들보다 뭔가 좀 다르고 뭔가 좀 특별한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어국문학과 사례거든요. 새로운 패턴의 자기소개서를 했는데 서울대 입학전형 ROL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통 보면 국어국문학과 하면은 거의 국어와 관련된 또는 문학과 관련된 그런 스토리로 내용을 전개할 건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왜 여기서의 식은 성립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평가자가 봤을 때 얘가 국문학과인데 왜 수학이 나오지? 그죠? 특히 뭐 국어 공부를 할 때 생긴 궁금증은 끊임없이 문법 공부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요. 국어라는 학문에 관심의 계기를 수학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거의 없죠. 국어니까 모든 것을 바로 국어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 학생은 수학 시간에 호기심 습관을 국어 공부에 적용하여 문법 현상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탐구했다. 즉 융합적, 복합적 역량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이하겠죠. 이 부분도. 그다음 또 하나의 사례는 역시 응용생물학과 학생인데요. 자연계열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인문학은 휴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부분 나옵니다. 또 일반적으로 응용생물이면 역시 자연계열의 어떤 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지배적일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김고연주 작가님의 우리 엄마는 왜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학생에게 인문학은 휴식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부원으로서 저자를 섭외해 강연을 연 경험을 서술함으로써 융합형 인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A학과를 원한다 그러면 A학과 중심으로 쓰는 것보다도 뭔가 좀 새로운 패턴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건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왔듯이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없이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죠. 말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생활기록부를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 보시면은 생활기록부는 여기 뼈대 역할을 하거든요. 누가 작성합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작성하죠. 그 다음에 학생 활동의 어떤 결과 중심입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는 학생들이 작성하거든요. 과정 중심이고, 그죠? 자, 생활기록부가 하나의 뼈대면은 자기소개서는 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요 뼈대를 통해서 살을 붙이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4개의 문항 또는 3개에서 4개 문항에서 올해는 2개에서 3개 문항으로 줄었죠. 그죠? 요 줄어든 문항입니다. 뒷부분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자, 요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세특에 쭉 빨간 글씨 나오죠.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의 작품들, 이게 세특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특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적고 있죠. 그럼 바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혹시나 물론 그런 학생들 없겠지만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자기소개서 쓸 때 생활기록부 없이 쓴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활교육부를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평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가하시는 분도 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이 학생이 학생부의 어느 문항에 어느 영역에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꼭 좀 이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뼈대가 되겠고 자기소개서는 하나의 살이 되겠죠. 자, 또 하나의 사례는요. 자율활동에 이 학생이 전교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뭐 결국 낙선했지만은 성숙한 학생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역시 자기소개서 쓰고 있죠. 전교회장 선거 먼저 건넨 배려하고 소제목도 적고 있거든요.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고 쭉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적어두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부를 바탕으로 한 자기소개서 작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사례로 봤을 때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자, 보시면은 학생부의 수상에서부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쭉 나오죠. 요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에서는 바로 의미 있는 소재들이 어우러지는 하나의 집합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요게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죠. 학생부의 소재. 자, 소재가 풍부할수록 자기소개서의 가치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저는 항상 강의할 때마다 요런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요 비유가 상당히 좀 이해하기 상당히 좀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먹는 비빔밥 요리 있습니다. 요 자기소개서 하나의 요리가 되는데 비빔밥이라면 그럼 학생부는 반드시 뭐냐면 비빔밥 재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재료가 풍성하면은, 즉 학생부가 풍성하면은 깊은 맛이 있는 비빔밥 요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자기소개서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 여기 보다시피 재료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얕은 맛의 비빔밥 맛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소재거리가, 즉 활동이, 의미 있는 활동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 쓸 때도 상당히 좀 난감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가 상당히 중요하냐, 요겁니다. 재료가 신선하고 풍부해야만이 음식 맛이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소재도 신선하고 풍부해야만이 자기소개서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소재의 중요성이죠. 무조건 자기소개서는 문항별 작성 요령 봐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무조건 잘만 쓰면 된다. 화려하게 미사용을 쓰고 있죠. 상대방이 아주 글 잘 썼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수만큼 그렇게 쓰면 되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순서와 절차가 있다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재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내용 많이 묻고 있죠. 진로와 관련된 학습 경험을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소재는 더없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의 중요성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기말고사 거의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시면은 보통 1개월 이상 소요 시간 걸린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좀 달라져가지고 문항수와 글자수 감소로 작성 소요 시간이 약간 감소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죠?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학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소서 작성 시작 시기는 지금부터죠. 여름방학, 기말고사 직후, 여름방학 거의 70% 이상의 학생들이 이때 많이 작성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제출 대학인데요. 수도권과 영남권만 살펴봤습니다. 저기 진하게 나온 학교들은 수도권에, 서울권에 15개 대학입니다. 그죠? 4개 대학이 안 보이죠? 뒤에 미제술대학 나옵니다. 영남권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기소개서. 내년까지가 있죠. 그 다음 내후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자, 58개 대학에서 267개 전형에서 제출을 요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 가장 많죠. 어쨌든 이 자기소개서 부분에서는 대학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3번, 즉 대학별 자율 문항이 없는 대학입니다.
없는 대학은 여러분들한테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대학 되겠죠. 부담이 좀 덜한 대학. 자, 이화여대, 건국대, 숙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대학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미제출 대학이 있습니다. 자, 내가 6군데의 대학을 다 쓰는데 그 대학 중에는 제출하는 대학도 있고 제출하지 않은 대학도 있거든요. 물론 한 군데라도 제출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파란색 글씨가요.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 보십시오. 이 특징이 뭐냐면 원래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학교입니다. 그죠? 고려대입니다. 특히 서강대, 한국외대. 한양대는 늘 없었죠. 그죠? 그다음에 지방국립대, 경상대, 경북대, 부산대, 부경대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육대학은 거의 다 없죠. 그죠?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강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자기소개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요겁니다. 3년간의 학생부 바탕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냥 상상력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소재, 즉 활동을 모아서 나만의 특성을 나만의 색깔이 있는 모습으로 재탄생시켜 평가자에게 보여주자. 나는 요런 사람입니다. 즉 나는 요 대학에 알맞은 인재입니다. 저를 반드시 뽑아 주십시오. 요걸 밝히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상대방이 원하는 대학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만의 장점만을 강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부분 꼭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작성 순서가 있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아무리 급해도 요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 작성 순서. 자, 보십시오. 이게 어떻습니까? 많은 낱개의 어떤 활동들, 소재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나열된 걸 어떻게 하나? 그냥 나열된 순서로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그대로 놔두면 평가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 요 활동들을 나열한 다음에 소재들을 나열한 다음에 적재적소에 반드시 연결하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가 바로 연결입니다. 한번 연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좀 모양이 나오죠? 그죠? 저는 3년 동안 요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종합구조, 여기 세 번째 나오죠. 종합구조 의미화해가지고 완전히 연결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저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저는 요 대학에 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요런 활동, 나무와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다 보여주는 거죠. 제가 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절차와 순서를 잊지 말고, 그죠? 이어가도록 해라. 요런 부분입니다. 자, 모든 일에는 대부분 일이죠.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절차와 순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 특강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무조건적으로 글을 써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다음 문항 1번 문항 뭐고 2번 문항 뭐고 이게 이대로 써라 이게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 뭘 했냐면은 일단 생활기록부를 갖고 와라. 그다음에 소재를 끄집어내라. 그죠? 그다음에 소재를 정리해라. 소재를 나열해라. 그다음에 문항별로 맞춰놔라. 이런 식으로 절차 순서 다 맞춰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무리 급해도 무조건적으로 문항 1번, 2번, 3번 생각나는 대로 다 썼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상누각이 있죠. 사상누각이란 말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이런 과정은 거쳐야 된다는 거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거의 2박 3일 꼬박 밤을 샜다 하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엄청나게 열심히 썼대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봐달라고 갖고 왔는데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쓰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썼죠. 근데 뭐가 틀렸냐면요. 소재가 전혀 안 맞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대한 소재 전혀 즉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본인이 어떤 쓰는 부분하고 완전히 안 맞았거든요. 2박 3일 동안 헛고생했죠. 그죠? 그러니까 집을 짓을 때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재건축 수준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차에 맞게 썼으면은 리모델링 약간만 수정하면 되는데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절차와 순서는 반드시 지키고 작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성 순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전히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틀에 맞게끔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 선정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인재상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또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부, 생활기록부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없으면 자기소개서가 안 만들어집니다. 정독을 하시면서 항목별로 주요 활동 소재를 선택하는 겁니다. 요 두 번째 단계 끝나면요. 그 다음에 선택되는 소재 있죠. 각 문항의 활동 소재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의 틀, 뼈대를 만드는 거죠.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이건 스토리맵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다음에 개요에 맞는 글쓰기입니다. 자, 뼈대가 완성됐으면은 뼈대에 맞게끔 살을 붙이는 작업이거든요. 자, 살을 붙이는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자소서 완성이다. 이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첨삭을 해야 되겠죠. 요런 과정. 1번부터 6번까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 순서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지원대학 및 학과 선정 인재상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은 요런 학생들을 원합니다. 요런 인재들을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대학의 인재상과 전혀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적으로 장점은 요겁니다. 요런 부분 장점입니다. 전혀 어긋나는 장점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대학에 맞는 인재상. 그죠? 그런 장점을 밝히는 게 더 좋겠죠. 즉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및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요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의 활동과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 내가 아무리 우수해도 아무리 어떤 부분 뛰어나도 그 대학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필요 없거든요. 자, 인재상 몇 군데 찾아봤는데요. 서울대 인재상입니다. 쭉 있죠. 교육과정 쭉 나옵니다. 적극적, 진취적, 글로벌 리더, 그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 공동체의식. 자, 고려대 인재상 쭉 나옵니다. 참고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요 인재상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 인재상도 쭉 있죠. 쭉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대학의 인재상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 다르지 않겠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틀 안에서 비슷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별 인재상도 있는데 학과별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제시되는 학교가 있죠.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서울시립대는 분명히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고 그다음 시립대에서는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울시립대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인재상을 반드시 보시고 자기소개서에도 있지만은 그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화학공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기초 과목 및 수학 교과목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갖춘 학생이다. 여기서 뭐 기초 과목 하면은 국영수죠. 그죠? 수학교. 보통 화공이다 그러면 내가 화학만 잘하면 되겠구나. 절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수학을 더 잘해야 되겠죠. 수학하고 화학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 협동 능력, 리더십. 그죠? 요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갖췄는지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은 생활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에 어느 정도는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역시 기초교과의 성취도 우수해야 되겠고,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 사회의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원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얼마든지 잘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야말로 진정하게 입시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충분히 대처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걸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시립대에 그냥 지원한다 그러면 그 학생은 이미 알고 지원한 학생에 비해서는 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요 대부분 대학에서 대학별 그다음에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있는 경우 있으니까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재상에 따른 자기소개서 작성 사례를 한두 개 말씀드리면요. 서울대 보시면 국어국문학과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죠. 그죠? 자, 국문학과인데 한국 문학이 세계에 진출할 때 작품을 잘 담아내려면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맞는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면서 그다음에 쭉 내려옵시다. 한글판, 영문판의 글을 비교하면서 쭉 요 학생이 요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국문학과 아까 국문학이면 국어 국문에 관련된 내용만 중심으로 할 것 같은데 얘는 세계문화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서울대 인재상 보니까 이거 나오네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이다. 즉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번역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가려 하는데 서울대 인재상을 잘 반영한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응용생물학과 학생인데요. 실험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실험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에 관해 배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자, 보통 보면 실험이 어떤 효과적이었다, 성공적이었다 그런 내용을 많이 적는데요. 이 학생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부분을 썼습니다. 그럼 서울대 인재상 보니까요.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이네요. 즉 실험에서 실패에 굴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이어간 경험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역시 이 학생도 인재상을 제대로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나 혼자만의 독단적인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적으면 안 되겠구나. 상대 대학에서 뭘 요구하는지 그걸 살펴보고 적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정독입니다. 생활기록부 정독 중요합니다. 영역별로 주요활동들이 있죠. 수상에서부터 자, 쭉 자율활동 쭉 나옵니다. 종합의견까지 많이 있습니다. 요걸 정독하시면 되겠고요. 자, 생활기록부 있으면은 형광펜도 좋고요. 어떤 볼펜도 좋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에 넣을 만한 소재거리 있죠. 활동 있죠. 의미 있는,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활동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생명과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인데 일단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소재거리를 다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거 모아야 되겠죠. 그죠? 선택한 활동을 소재를 한 군데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에서 요런 기준으로 해서 쭉 모아봤습니다. 요런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앞서 비빔밥 말씀드렸죠. 비빔밥 소재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료가 많죠. 그죠? 역시 생활기록부에서 재료가 상당히 소재가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자기소개서가 좀 효율적으로 의미있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학생이 생명과학과 자, 요 정도 5개 정도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그러면 여기 선택을 많이 했는데 요게 제가 6군데 적을 건데 이게 다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요 5개 정도는 하나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분을 다른 소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 역시 다른 소재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6군데 학종을 쓴다. 물론 학종 6군데는 약간 위험 부담이 있긴 있겠죠. 보통 서너 군데 학종을 쓴다 그러면 한 가지 생활기록, 한 가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그 서너 군데 다 집어넣는 것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서 약간 소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소재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대학별로 나눠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각 문항, 물론 3번 문항이 있긴 있지만요. 1번, 2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건 과목별 세특,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요 있겠죠. 요거는 바로 1번 문항에 적합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문항 2에는 리더십 발휘, 무료 급식 봉사 이런 부분. 그러면 요 학생 생명과학과에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1번 문항에서 3가지 소재를 갖습니다. 2번 문항에서는 2가지 소재. 그럼 요 틀에서 개요를 작성하고 그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바로 살을 붙이는 작업. 그러면 하나의 자기소개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 작업은 뭡니까? 요 부분은요, 혹시라도 잘못된 소재가 있을 경우, 자, 아까 소재가 중요하다 했죠. 자, 요 이대 사이버 보안학과 요 학생인데, 보니까 여고생의 색조 화장품과 헤어 스타일링 제품의 유해성 및 단점 인식의 실태라는 주제로 쭉 해나갔는데 전혀 사이버 보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바로 지원 전공과 관련한 학업 역량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는 1번 학업 역량인데, 물론 학업 역량이라도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쓰는 경우가 많긴 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바로 못을 박아 내려왔죠. 자, 뭡니까? 자기 진로와 관련된 학습 경험이거든요. 그럼 진로와 관련된 경험이기 때문에 소재 역시 자기 전공과 관련된 소재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렇게 집어넣으면 좀 많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소재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계별 개요 작성입니다. 이제 3단계, 4단계, 5단계. 자, 개요 단계 다 있죠. 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결과가 어떤가에서 동기, 과정, 결과. 이런 3단계 구성도 있겠고, 그 다음에 4단계도 있겠죠. 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결과가 어떤가? 무엇을 얻었나 해가지고 동기, 과정, 결과, 의미. 그 다음에 또 5단계도 있겠죠. 왜, 어떻게, 결과, 무엇,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동기, 과정, 결과, 의미, 변화입니다. 이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3단계, 4단계, 5단계 관계가 없습니다. 보시고 얼마든지 학습 경험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활동한 사례를 가지고 좀 길어질 듯 하다 그러면 5단계, 4단계 괜찮겠죠. 그죠? 짧다 그러면 3단계 괜찮겠고, 글자 수에 따라 좀 달라질 건데요. 보통 보면은 1000자 정도면은 4단계 내지 5단계가 괜찮을 것 같고요. 800자 정도도 3단계 내지 4단계도 괜찮을 것 같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개요 작성하기, 스토리 맵 만들기입니다. 점점 지금 뼈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4단계 예를 들었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학업 및 활동 역량이거든요. 학업 및 활동 역량. 자, 동기, 과정, 결과, 의미 해가지고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동기 부분은, 자, 수업 시간에, 이거 하나 예시입니다, 예시. 수업 시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루 일과 중에 거의 70%, 80% 차지하는 게 바로 수업 시간입니다. 7, 80% 차지하는 수업 시간을 빼가지고 나머지 부분에서 찾는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특정 단원 학습 시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에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라든지 지적 호기심 해결을 위한 지식 확장을 위한 독서를 냈다. 바로 학습 경험입니다. 자, 새로운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죠. 뭐죠? 학습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서는 바로 이 학습 경험을 통해서 결과로 이어갑니다. 동아리 탐구 활동에 적용했다, 발표했다. 교내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의미는 연계 및 확정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 강화, 성장과 발전이다. 요런 틀에 대해서 일단 작성을 해봤습니다. 요 틀 꼭 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 과정에서 있죠. 동기, 과정, 결과, 의미. 잠시만요. 동기, 과정, 결과, 의미별 문장 개수 및 글자 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동기에서 내가 몇 문장을 쓰겠다. 과정에서 역시 몇 문장 쓰겠다. 해가지고 문장 수하고 글자 수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은 공동체 역량을 묻는 건데요. 동기에서는 예를 들어 동아리라든지 진로 활동 등의 주제 탐구, 즉 모듬 활동, 교내 활동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과정에서 나의 역할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의 역할 및 사회성 역량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이런 역할로 인해서 가치 있는 결과를 습득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의미는 공동체 속의 나의 역할의 중요성과 또는 소속감 등 느낀 점을 제시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후속 활동으로 소통과 공감을 타 활동에 전파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더더욱더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뼈대에 맞춰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끝나면은요. 아까 4번 문항이 있죠. 4번. 개요 작성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그 뼈대가 마무리되면 바로 5번입니다. 개요에 맞는 글쓰기, 이제 뼈에 본격적인 살을 붙이는 작업이죠. 그죠? 아까 개요가 없이 살을 붙이면은 어디로 갑니까? 그죠? 글이 막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죠?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듯이죠. 역시 중구난방됩니다. 반드시요 뼈대를 작성한 다음에 글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첨삭하기, 문항별 점검 후에 첨삭하는 부분. 첨삭 지도도 가능하면 1명 내지 2명의 선생님 등에게 첨삭을 받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완벽한 글을 위해서 다양한 선생님한테 첨삭받아야지 하는 순간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왜 그런지 아시죠? 그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다 일일이 다 맞출 이유가 없고요. 맞추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첨삭 해주시는 선생님 한 분, 가능하면 한 분이고요. 내지 두 분 반드시 믿으시고 첨삭 지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첨삭 횟수를 보니까 보통 5회에서 6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여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강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정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한다면 바로 이거죠. 첫 번째, 지원대학 학과의 인재상을 찾아라. 두 번째는 학생부에서 소재를 추출해라. 자, 소재 정말 중요합니다. 소재 중요합니다. 소재 반드시 핵심 소재 추출하시고요. 추출하면은 전공에 맞게끔 배열해라. 배열한 다음에 단계에 맞게끔 개요 스토리맵을 작성하라.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바로 본문을 작성하시고 첨삭 지도를 받아라. 그죠? 이 부분입니다. 자, 아까 4개, 그죠? 4가지 중에서 벌써 2가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가지. 일단 어쩌면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배경이 되는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이 되는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본문부터 들어간다면은 많이 힘드시겠죠. 자, 그래도 배경되는 부분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2번째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 요령입니다. 자, 작년하고 분명히 바뀌었다 했습니다. 저도 작년하고 바뀌었으니까 작년 사례가 사실 없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요 문항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찾아봤지만 거의 뭐 비슷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각 문항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지, 그죠? 그 접근 방법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먼저 자기소개서 문항 변경입니다. 기존의 1번과 2번이 바로 일단 1번 하나로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원래 고3 학생들은 작년에 1번, 2번 쓴 적이 없거든요. 그죠? 원래 새로운 1번만 아시면 되는데, 혹시 전에 쓰셨던 분들은 바로 원래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작년도입니다. 1번과 2번. 요거죠? 근데 원래는 바로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1번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시죠.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라고 완전히 못을 박아놨죠. 그 다음에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진로하고 학습 경험, 그 다음에 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번이 학업 역량을 물었고요. 2번이 활동 역량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1000자, 2번이 1500자에서 둘 다 합치면 2500자입니다. 좀 부담이 많이 됐죠. 자, 올해는 자, 이거 학업 및 활동 역량 2가지 역량을 동시에 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즉 1번과 2번이 합쳐져서 원래 1번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자 수도 1500자입니다. 1500자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입니다. 작년에 3번 문항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배우고 느낀 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원래 3번 문항이 거의 2번 문항으로 약간 변경이 됐죠. 즉,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옵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작년에는 여기 인성 사회성입니다. 그죠? 천자. 원래는 공동체 역량. 저는 물론 인성도 중요하다 보는데요. 그런데 인성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사회성이라고 봅니다. 왜냐? 인성은, 이 학생은 저는 착합니다. 성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적극적입니다.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내 혼자만이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 요 사회라는 것이 학교라는 공간이 내 혼자만이 독자적으로 어떤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하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연계선상에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친구들한테 어떤 배려, 어떤 나눔, 그렇죠.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영향을 줬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 가서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역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겠죠. 자, 그래서 공동체 영향을 정말로 중시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어떤 부분에 성실합니다. 내 주관적으로 착하다, 성실하다, 열심히 하다 요것보다도 내 어떤 요 성향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항이죠. 전년도 4번 문항이 자 원래는 3번 문항으로 바뀌었죠. 즉 대학별 자율 문항입니다.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죠. 그죠? 많이 없어졌지만은요. 그 3번 문항에서 요구하는 건 바로 지원 동기하고 진로 계획이죠. 그죠? 그죠? 작년도 대학별 자율문항하고 올해 자율문항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글자 수 차이가 있죠. 학교마다 1000자에서 1500자였는데 올해는 800자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씩 볼까요? 자, 하나씩 보십시다. 1번 문항 작성 단계하고 사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방금 말씀드렸죠. 자신의 진로, 그 다음에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볼까요?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그다음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진로 관련 그다음에 교내 활동 역시 진로 관련 1500자 이내 요 부분을 분석해 본다면요. 고등학교 이전의 기록은 역시 학생부에 없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중학교 때 어떤 부분 우수했다, 뛰어났다는 부분 적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아무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장점을 적은다 한들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겠죠. 왜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을 물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록 적는다면 오히려 글자 수가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거든요. 중요하죠. 여기서 저는 이런 부분 강조합니다. 지적 호기심 5글자입니다. 전공 관련 지적 호기심.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학습 경험이다. 저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요렇게 했습니다. 성적 올랐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쓰시지 말고요. 하여튼 지적 호기심을 드러낸 부분, 그 다음에 해결한 부분을 가급적 쓰시면 상당히 대학에서 좋아합니다. 그럼 당연히 지적 호기심이 생기면은 좀 심화 학습도 하겠죠. 요 자체가 바로 자기주도 학습 되겠죠.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서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게 끝났다. 그 다음에 이걸 교내 활동으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그 경험이 있었는데 요 경험 따로 활동 따로 요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요런 학습 경험과 연계해가지고 내가 요 경험을 동아리 활동에 또는 진로 탐구 활동에 연계했다. 그러면 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가급적이면 학습 경험 따로 진로 관련 따로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 한 문장 평균이 60자 내외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5문장 내외를 적절하게 배열하는 게 좋겠다. 방금 전에 제가 3단계, 4단계, 5단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면서 각 단계별로 내가 문장을 몇 문장 정도 만들겠다라는 틀을 꼭 좀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글을 나중에 쓰실 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쓰다 보면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몇 문장 쓰겠다, 또 3문장, 4문장 쓰겠다라고 반드시 정하고 쓰면 더 효과적이다 볼 수 있죠.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나의 나무로, 아까 맨 처음에 나무가 나왔죠. 나무로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자, 진로 관련 학습 경험입니다. 또 나옵니다. 진로 관련, 그냥 학습 경험이 아니라 진로 관련입니다. 그래서 진로 관련 학습 경험에서 그다음에 지적 호기심, 독서를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해결했다. 요 과정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요게 끝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진로 연계 교내 활동과 이어져야 됩니다. 창체로. 그런 다음에 내가 요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다. 자, 그럼 하나의 나무로 만든다면 요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진로 관련 학습 경험이 하나의 토양이 됩니다.
토양이, 땅이 더 좋아야 되겠죠. 그죠? 열매를 맺으려면. 그 다음에 토양, 그 다음에 토양 속에서 나무가 자라나죠. 줄기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생성되고, 바로 열매, 배우고 느낀 점. 그냥 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우고 느낀 점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학생부 연계 항목이 어떤 부분인가? 수상, 동아리, 진로, 교과, 세특, 독서활동. 주로 요런 문항이, 요런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의 학생부 전반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나는 요 영역 말고 다른 영역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영역을 활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생부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 소재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업 영역 소재는요, 많이 있죠. 자, 수업 시간 얘기하죠. 수업 시간 진짜 중요하죠. 수업 시간, 수행평가, 심화 탐구학습, 상호영역학습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 중에서 하나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분명히 요 과정을 다 거쳐봤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학습 경험인데 학업 역량 어떻습니까? 자신만의 학습 과정 및 그에 따른 성적 향상 경험을 적는다. 그 다음에 진로 관련 일회성 학습활동, 연계성이 없는 단순 교과 활동이다. 영어 단어 암기, 수학 문제 풀이, 야간 자료학습 충실한 경험. 이걸 학습 경험으로 1번으로 적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밑에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한번 보실래요? 위하고 밑에하고. 자, 보시면 위에 것보다는 밑에 거 좀 있어 보이죠? 수행평가, 발표 수업, 주제 탐구를 위한 노력 과정이라든지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요 노력 과정 나오죠. 그죠?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 등 자기 주도학습 과정. 그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요 위에 게 아니라 바로 밑에 거죠. 그죠? 자, 가능하면 학습 경험, 학업 역량은 단순하게 내가 성적 올린 이야기, 어떤 식으로 공부했다는 이야기, 가능하면은 안 쓰는 게 좋겠죠. 그죠? 가능하면. 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오류라면 좀 그렇고요. 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했던 경험적으로 하니까 진짜 성적 올린 경험을 많이 쓰는데 입학사정관 평가자분들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성적 올린 경험 가급적 쓰지 않도록 좀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생활기록부에 다 나오거든요. 그죠? 다 나오는 건데 굳이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부분 뒤에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진로 관련 학습 경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처음이거든요. 이 부분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한 번 들어서 한 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 세 번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죠. 교과 수업에서부터 수행평가, 발표 수업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 탐구 쪽 활동들이 많이 있죠. 교내 활동. 어쩌면요, 제가 딱 봤을 때 아마도 학습 경험은 개인 중심의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단, 그룹별로 경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지적 호기심도 단체로 직접 호기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생기는 부분이죠. 생겨서 이걸 충분히 활용하는 거죠. 개인 또는 집단, 교내 활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장되는 거죠. 진로 관련 학습 경험이 나중에 진로 관련 교내 활동으로 확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 단절보다도 확장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장하는가? 자, 뭐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 교과 수업, 지적 호기심을 통해서 진로 탐구 활동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자율 탐구 활동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요 중심, 요걸 통해서, 요 경험을 통해서 좀 더 크게, 넓게 교내 활동으로 연결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학습 경험 소재의 사례거든요. 그래도 교과 수업. 자, 대부분 이 학생들이 자, 어떻습니까? 사회 문화 과목을 접했을 때 경제 과목, 물리 수업, 자, 수업에서 출발하고 있죠. 수업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만큼 수업에 충실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컴퓨터 동아리에서, 그 다음에 화학 동아리 활동 중, 영어 소설 읽기 동아리 중. 자, 뭐 수업에서 또는 동아리에서 얼마든지 지적 호기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학습 경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발생을 가지고 좀 더 활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게 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거거든요. 제가 담당이 국어다 보니까 혹시 국어 국문학과에 진학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 자, 이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으로 좀 진로 관련이거든요. 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고전문학에 가사문학이 하나 있거든요. 삼위인곡을 학습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삼위인곡을 수업했는데 여기서 지적 호기심으로 송민곡을 병행 학습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삼위인곡이라는 가사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내용인데 요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송강정철이라는 작가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작품으로 송민곡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삼위인곡과 송민곡이 물론 어려운 것만 알고 어떤 부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삼위인곡을 설명하면서 송민곡도 있다. 속자가 바로 우리 연속해서 이어진다. 즉 후속 작품이거든요. 즉 제2탄입니다. 즉 삼위인곡이 2탄이 바로 뭐냐? 송민곡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1탄 읽었으면 2탄도 읽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송강정철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요 두 작품을 통해서 진짜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호기심이 있는 학생들은 바로 송민곡을 읽겠죠. 그런 다음에 두 작품을 비교하고 분석해봤다. 얘는 정말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했죠. 예, 국어 국문학과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공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다. 또는 나름대로 웹툰으로 정리했다. 정말 효과적으로 응용학습을 한 경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삼위인곡도 너무 어려워서 송민곡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학생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어떤 식으로 연관을 지어봤는가?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진로 탐구 활동에 얘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 국문학과에 가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자, 진로 탐구 활동 현대 소설 작품 읽기 했습니다. 창의적 감상문 작성하고 공유를 했고 반영론적 작품 감상법을 탐구했고 적용했고 그 다음에 결과물 산출한 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문과 가고자 하는 학생이 요 학습 경험을 토대로 진로 관련 교류 활동을 했습니다. 자, 요 과정을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물론 요것도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약간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다양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전문학도 했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도 했구나, 다양하게 공부했구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요것보다도요 다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요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는 요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자, 의미 있는 교류활동 진로. 자, 어떻습니까? 자, 고전문학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진로 탐구 활동에서 고전문학 학습을 했고요. 가사문학의 탄생 배경 및 흐름을 조사했습니다. 삼위인곡이 가사문학이거든요. 가사문학의 탄생 배경 및 흐름 조사했고, 송강정철이 가사의 특징 분석했고, 타 가사와 주제 및 표현 기법 등 비교 분석했고, 관련 내용 토의 정리, 배우고 느낀 점, 후속 및 지식 활동했습니다. 이게 진로 탐구 활동으로요. 자, 어떻습니까? 아까 이 학생이 고전문학 공부한 다음에 진로 탐구 활동으로는 현대문학 공부를 했다. 이 학생하고, 요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고전문학, 삼위인곡 공부한 다음에 좀 더 활동 범위를 넓혀서 고전문학, 즉 가사문학에 대해서 공부한 부분하고. 그죠? 저는 요 부분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과 바로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국어 국문을 가고자 하는데 국어에 관심 많아서 국문에 관심 많아서 요것보다도 얘는 국어 국문 중에서도 고전문학이 상당히 열정이 있고 관심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사실을 평가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연계 활동이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자 수 역시 700자, 800자, 700, 800자 했는데 물론 약간의 어떤 100자, 200자 정도 줄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배우고 느낀 점을 적으면 더 좋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계성이 있는 활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습 경험 작성 사례 좀 미흡한 사례죠. 자, 고등학교 기간 동안 내신 1등급 유지했습니다. 수학, 과학, 경시대 은상 수상한 경험, 독서반 동아리 활동, 교내 다독상 최우 수상 수상했습니다. 다 나왔죠. 생활기록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성적이나 수상 등은 학생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과정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라고. 그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나열을 많이 적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나열을 많이 하는 경우는 바로 구체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일단 구체적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봅시다. 명쾌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길렀고요. 영어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 이 부분도 봅시다. 마찬가지죠. 추상적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그죠? 자, 계속 미흡한 사례죠. 중간고사에서 독서 5등급 자, 받았습니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 이상의 숫자를 받아온 적이 없는 충격적인 경험. 이 학생은 아마도 평가자에게 그런 걸 어필하려는 모양이죠. 분명히 저는 5등급은 받은 적이 없는데 뭔가 좀 실수를 했다는 부분을 아마 어필할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고 슬럼프에 빠졌다 해가지고 독서 과목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별로 없죠. 자신의 상황만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고, 자, 2학년 자율동아리, 그 다음에 1학년 때, 그 다음에 뭐, 나열칙이죠. 나열칙 활동 중심으로 기재해서 구체성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실수를 하는데, 그럼 미흡한 사례 좀 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우수한 사례, 잘된 사례. 여기 사례를 가능하면은 잘 보여주지 않은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써먹는 경우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표절에 분명히 걸릴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썼구나, 괜찮다, 그렇게만 보시고요. 절대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 절대적으로 이걸 써먹지 않도록, 활용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생활과 윤리 시간에 롤스의 이론의 매력을 느꼈고 정의론 읽었고 토론식 학습을 제안하여 독서 클럽 조직했고 정의론을 이해해 나갔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어 보이죠. 그죠? 이런 부분이죠. 즉, 지적 호기심 해결을 위해서 독서 클럽을 조직한 후에 탐구 과정을 제시했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수업 시간에서 바로 출발하고 있죠. 생활과 윤리 시간에. 그다음에 요 사례도, 자, 경제 과목에 흥미가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 경제 과목. 그다음 죽은 경제학과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을 읽으며 발표 수행평가, 알프레드 마샬의 산업경제학. 자, 단계적으로 요런 과정들이 나오죠. 자, 요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뭡니까?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흥미가 많으니까, 그죠?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었고 이해를 했죠. 이해했으니까 바로 수행평가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또 다른 내용 가지고 또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 지적 호기심을 확장하고 생동감 있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리 시간에, 자, 대부분 수업 시간에서 많이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 시간에 궁금증이 생겼네요. 중력파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선물 책을 읽었네요. 그 다음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작용 반작용을 매개하는 파동을 쭉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자, 지적 호기심 해결을 위해서 탐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부분이죠. 앞서서 얘기한 요렇게 공부해서 성적 올렸다, 상을 받았다, 이런 내용과 좀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바로 요 정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항을 작성한 후에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검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쓴 자기소개서 1번, 진로 관련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드러나 있는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과 습득과 연계된 활동에 대한 기록인가? 학업 노력이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학습 경험이 구체적인가? 대충 쓴 게 아닌가? 그죠? 추상적이지 아닌가? 아는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이 연계가 되고 있는가? 배우고 느낀 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요런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쳐 가기 바라고요. 5가지 부분 반드시 다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최소 못해도 2-3가지 정도는 꼭 검토해 보시고 본인 스스로 첨삭해 보시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이 본인의 첨삭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지도 선생님께 첨삭 지도를 받는 게 좋겠죠. 자, 1번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문항입니다. 2번 문항 작성 사례 단계 중심으로 봅시다. 역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이전의 기록은 학생부에 없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교내 활동 중에서 나눔, 배려, 협력, 리더십 등 뭐 갈등 관리 상관없습니다. 사례 한두 가지. 그다음에 이를 통해 배운 점 역시 한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 발전된 점을 기술하는 게 더 좋죠. 내가 요 활동 통해서 요런 사례 통해서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 내가 요렇게 바뀌었는지 그죠? 비포 애프터 그러죠. 그죠? 요 활동을 통해서 내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변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좋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0자 내외로 봤을 때는 14문장 내외를 적절하게 배열하는 게 좋겠다. 자, 이번 문항의 단계성 아까처럼 나무로 하나 비유를 해봤는데 역시 교내 활동에서 출발하죠. 물론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번 문항에서는 교내 활동에서란 말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대부분 교내 활동에서 거의 출발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창체 활동이죠. 동아리 활동도 있고 자율활동, 자치활동, 뭐 진로활동, 그죠? 봉사활동 요 중에서 그다음에 나의 역할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역할이 자, 대부분 보면요. 집단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내 역할이 없고 우리 동아리에서는 뭐 우리 그룹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요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역할 중에서 어떤 남들한테 영향을 끼쳤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살려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부분이고 배우고 느낀 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어떤 활동에서 출발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좀 더 어떤 그 사례를 본다면요. 이거죠. 자, 토양 부분은 공동과제 수행도 있겠고 또는 학급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공동체 의식을 경험한 사례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역할이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리더십. 자,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및 소통, 배려와 나눔 등을 발휘한 사례. 진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사례 중심이고 요 사례를 통한 결과죠. 내 역할이 공동체에 미친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활동의 의미 부여, 이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 성장 변화한 모습을 통해서 적으면 자, 진짜 의미 있는 열매가 맺어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봉진 나오죠. 창체 활동, 종합의견. 뭐, 요 말고도 얼마든지 뭐, 세특도 역시 마찬가지죠. 학생부 연계 항목 2번도 전반 영역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체 역량 소재를 볼까요? 물론 뭐 정해진 건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동아리 활동, 토론, 발표, 주제 탐구 활동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뭐 모둠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어떤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은 자, 이 부분 곰곰이 본인 활동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죠?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굳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개인 활동에서 출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멘토링 활동 또는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출발한 그런 경우거든요. 학습 멘토링 활동에 그다음에 2학년 때 반장을 맡아서 동아리 도수에서 이렇게 출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타인 및 공동체를 위한 활동 소재가 부족하다는 예상이 듭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흔한 소재가 많았죠. 옛날에 요즘 뭐 체육대 많이 못했죠. 체육대 할 때는 반티를 선택하는 과정, 요 부분이 상당히 많은 흔한 소재였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매일 아침마다 창문을 환기했다. 어느 한순간에 요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매일마다 아침마다 창문 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흔한 소재입니다. 그다음 아픈 친구를 위해서 식판을 들어준다. 그다음 멘토로서 멘티의 성적 올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한 소재로 어쩌면 좀 바뀌었다라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소재 약간 흔하더라도요, 정말로 소재는 흔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짜로 내가 의미 있는 진짜 많은 어떤 변화를 준 그런 경험이었다 그러면 흔한 소재라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신한 소재 찾기가 더 중요하죠. 단순 인성보다는 공동체와의 소통 경험, 리더십. 얘기했습니다. 성실하다. 내 혼자 성실하면 의미가 없죠. 그죠? 혼자만 성실하면 뭐합니까? 이 나의 성실성이 남들한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사회성 아닙니까? 사회성이 더 중요하죠. 사회는 내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와의 소통과 공감, 경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내세우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내 활동 속에서 나눔, 배려, 협력 등 비대면 상황이 좀 많은데요. 비대면 상황 속에서 혹시 온라인 소통을 경험한 내용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참신한 소재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미흡한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자기 역할이 없는 내용이죠. 저희 반에 도움받는 친구가 2명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또 다른 한 명은 쭉 하면서 반이 하나 되어서 의견을 내밀고 이끌어가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내 역할이 없죠. 그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나를 중심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요. 내 이야기 없잖아요. 그죠? 여러 어떤 그룹 활동인데 단체 활동에서 내 역할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평가자들이 뭘 알고 싶어 합니까? 본인의 역할, 지원자 역할을 알고 싶어 하는데 없죠. 상투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이죠. 동아리 이끌어가며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리더십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었고 열심히 활동한,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 활동 배경이 과정보다 긴 내용입니다. 배경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즉 핵심이 더 중요한데 그 배경적인 내용이 더 길게 적은 경우 있죠. 저희 모둠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모둠은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항상 본인의 의사만을 중시하였고 갈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자, 글자 수로 거의 절반 이상 찾아버립니다. 그죠?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거든요. 그죠? 그래서 배경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은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과정이겠죠. 그죠? 약간 우수한 사례 보시면요. 활동의 구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친구에게 가장 효과적인 친구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예시를 들거나 친구가 평소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을 응용하여 문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결과적으로 친구의 성적도 많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소재에서 멘토멘티 활동이죠. 좀 추상적이다, 상투적이다 이야기했죠. 물론 상투적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뭔가 좀 내용이 효율성이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친구 눈높이에 맞춘 설명, 재미있는 예시를 들거나 이런 식으로 연예인의 이름을 응용하여 구체성이 상당히 농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투적인 소재라도 나만의 이렇게 차별화된 활동했다는 부분은 드러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의 중요성, 리더십이 드러난 내용, 학급 문집 총책임자를 맡았습니다. 본인의 역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어떤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깨달았다는 부분이고 학급회의 때 현재 문집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에 친구들이 각각 진로를 하면서 본인이 역할을 충실하는 부분 나오죠. 그죠?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지도한 학생인데요. 학급 1인 1역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총괄을 맡았사. 부반장입니다. 부반장으로서. 그 다음에 19가지 역할을 제안했고 학급 회의를 통해서 각자 역할을 결정하도록 도왔다. 너치 역할을 떠올리게 했고 역할 수행을 통한 교실의 변화를 보고 독서 시간에 조별 연극 발표를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 특히 이런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있죠. 후속 연계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 리더 역할이 바로 역할 수행을 통해서 교실의 변화를 가져다 줬다는 부분하고 독서 시간에 조별 연극 발표를 준비했다. 연계 활동, 후속 활동까지 이어졌다는 부분에서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번 문항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럼 끝난 다음에 역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동기, 과정, 결과, 의미 등 단계적으로 내용과 구성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과 활동 과정 중에서 나의 역할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을까? 나 역할 대충 쓴 게 아닐까? 추상적이지 않을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 사례가 없이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자, 강조하는 부분은 구체성입니다. 구체적 사례가 있어야만이 상대로 하여금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실천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진정성 있게 작성했는가라는 부분 하나하나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2번 작성까지 끝났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3번 문항은 대학별 자율 문항이죠. 자, 대학별 자율 문항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자율 문항은 요거죠. 지원 동기, 전공 관련 노력, 학업 계획, 진로 계획, 독서 활동, 기타상. 독서 활동은 서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자기소개서 3번 제출 주요 대학입니다. 경희대. 그죠? 동기와 준비 과정.
동국대 전공 준비를 위해 노력한 과정, 지원 동기, 서울대죠. 자, 서울대는 독서거든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2권을 선정하고 작년도는 3권입니다. 3권에서 2권으로 줄였죠. 자, 줄었습니다. 수험생들한테 부담을 좀 많이 좀 줄여놨습니다. 그럼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2권을 써라. 서울대는 가급적이면 학생부에 기재된 독서활동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공 관련 2권이면요. 전공 관련 책 1권, 그 다음에 가치관에 영향을 준 책 1권, 또 인성과 관련된 융합적 내용도 좋죠. 서울대에는 전공 적합성을 완전히 강조하거나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대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왕이면 2권 중에는 전공 관련 책 1권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 전공과 상관없는 그런 책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그렇게 쓰거든요. 줄거리 쓰기. 습관적으로 줄거리 많이 쓰는데 절대 줄거리 쓰기는 금물입니다. 금물이 그럼 어떤 내용 쓰는가? 읽게 된 동기. 저는 동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 책을 읽었죠? 책을 읽게 된 동기입니다. 그죠? 앞서 지적 호기심 이야기했죠. 진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책을 읽었다. 그런 부분은 이거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진짜 더 알고 싶어서 책을 읽었다.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 이 학생이 진짜로 수업 시간에 충실했구나. 수업과 연관된 독서를 했구나라는 부분.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변화 등의 초점. 근데 읽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읽은 후에는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변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부분. 그러면 아, 독서로 인해서 이 학생이 많은 발전과 성장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바탕이 바로 수업이죠. 그럼 이런 내용이 상당히 좋겠다는 부분이고 줄거리 중심의 쓰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물입니다. 자, 시립대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인재상, 특히 시립대는 나오죠. 인재상을 고려하여 작성해라. 아예 못을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시립대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 원하는 지원 동기,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중앙대 지원자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홍대 쭉 지원 동기 노력한 과정 나옵니다. 주요 대학이고요. 이 대학 말고도 우리 어디가에 보시면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3번 항목에서 3번 문항에서 각 대학별로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어디가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별 자율문항입니다.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지원 동기는 학생부 진로 활동 특기사항 등과 연계하여 자신의 관심 분야와 활동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학생부하고 연계되는 거 있죠. 그죠? 당연히 지원 동기니까 또는 진로 계획이니까 학생부의 진로 활동과 연결시키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학업 및 진로 계획은 해당 대학의 필수 정보를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내가 A대학 가고자 하는데 A대학 홈페이지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A대학 모집 단위에 대한 홈페이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대학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공 분야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이겁니다. 왜 다른 대학이 아니라 우리 대학의 건축학부에 지원했는가? 우리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설계 분야에서 강점이 많습니다. 강점이 많다. 설계 분야에 대해서. 그럼 이 학생이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많은 과정들을 살펴봤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왜 다른 대학 수의학과가 아닌 서울대 수의학과에 지원했을까? 서울대만 유일하게 인수공통 전염 연구소가 있었다. 자, 서울대에만 유일하게 있다는 부분은 이 학생이 바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는 거죠. 얻었다는 거는 반드시 이 학생이 뭐냐면, 입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서울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죠.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역시 들어가 봤죠. 그럼 인수공통전염연구소.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바로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한 열정이 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결국은 해당 대학 및 해당 학과 홈페이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좋지 않죠. 1번, 2번 문항과 중복된 내용, 단 지식 확장 내용 및 소재는 제외. 소재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소재가 중복된다는 건요, 오히려 앞에 항목에서 좀 더 연계 확장한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중복되면 얘는 활동이 별로 없구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은 소재는 중복돼도 상관이 없다. 지식 확장 내용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한 진로 계획, 1학년 때 뭐 하고,
여기 나오죠? 대학 홈페이지에 학년별 커리큘럼 나열이 나오죠.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대학원 진학해서 대학원 가고자 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대학원 진학하겠다, 유학 가겠다, 이런 내용. 적어도 기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진짜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보고 싶다는 부분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과 간다. 생명과학에 관심 많아서 간다. 요것보다도 저는 생명과학 가서 요 대학의 연구소에 가서 유전과 관련된 유전의 어떤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정말로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이 학생이 정말로 우리 대학에 우리 학과에 이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학생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열정을 반드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진로 관련 활동에 대한 나열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요 사례입니다. 의공학과 지원한 학생인데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결여됐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왔고 6.25 참전 용사 한 분을 봐왔고 그분이 근위축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쭉 근력 증강 로봇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왜 의공학과 지원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 게 상당히 글자 수가 많죠. 글자 수가 많은데 왜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배경이 되는 내용만 상당히 많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서는 결여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컴퓨터공학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DBA가 되기 위해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 들어가서 대학원 또 들어가죠. 들어가서 전문성을 더 쌓아서 뭐에 대한 전문성인지 모르겠죠. 대한민국 DB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원대한 포부를 가진 학생이네요. 그죠? 자, 이거 어떻습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이 학생은 우리나라 DB 발전에 데이터베이스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너무나 광범위하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오라클의 심시했습니다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언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부분 이렇게 수정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이러한 오라클 DB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복구 부서에서 금융 분야 DB 서버의 오류를 최단 시간에 복구시키는 기술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까 대한민국의 DB 발전 이 학생하고 이 부분하고 자, 대한민국의 발전하면 뭔가 좀 추상적이죠. 신뢰가 좀 덜 나죠. 그죠? 요 부분은 정말 요 학생이 진짜로 요 회사에 들어가서 요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는 정말로 본인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학생에 대한 신뢰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법학과 지원한 학생. 이거는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책 지연된 정의에서 독서를 통해서 그죠? 요 지원하기 위해서 독서를 활용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3년간 NI 시사 탐구 활동했다는 부분, 즉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기계공학과를 지원했는데요. 전공 선택 동기라든지 진학 이후 포부 작성이 나와 있죠. 동아리 무슨 봉사단 하면서 자, 기계공학자라는 지원 동기 생겼는데 왜냐하면은 시각장애인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아리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좀 불편하게 많이 살아가고 있구나. 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는가 해서 그러면 내가 요 분들을 위해서 원만한 생활을 위해서 기계를 만들고 싶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전공 선택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진학 이후 포부가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학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죠. 국어교육과 지원한 학생, 일명 문학소녀였다 했죠. 그러면서 문학교육연구사 공부를 통해서 특히 소설교육에 초점을 두어 소설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 방법 등. 자, 국어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어교육,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국어교육, 요것보다도 문학교육연구사 공부하고 특히 소설교육에 초점 둔다. 자, 이 학생이 좀 더 구체적이죠. 그죠?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입니다. 그만큼 진로에 대한 확실한 고민과 열정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생명과학 관심 많다, 국어교육 관심 많다, 포괄적인 관심보다도 그 중에서도 정말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혀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자, 관심 분야에 대한 활동 경험을 작성했죠. 국제 시사에 관심 많았다.
1학년 사회 시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잠깐만요. 자, 자율 동아리 올드 이슈에 가입해서 그다음에 카탈루냐 독립. 자, 관심 분야에 대해서 활동 많이 했죠. 그죠? 수업 시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통해서 자율 동아리 가입해서 또 다른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아마 정치 외교학과에 정말로 관심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항이 작성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율 문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했는가? 그다음에 지원 동기하고 노력의 과정에서 설득력이 있는가? 계열 적합성 또는 전공 적합성이 보이는가? 학생부 진로활동 특기 사항과 연계성이 있는가?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는가? 요 중에 뭐 5가지 다 맞출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보시고 나름대로 어떤 검토 과정이 꼭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항 다 끝났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어쨌든 간에 3번 문항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작성해 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다 끝나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정리, 검토 최종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다 쓴 다음에 분명히 나도 모르게 잘못 쓴 경우가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재 불가사항이 있죠. 그죠? 뭐 다 아시겠죠?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적용되죠. 공인의학 성적. 뭐 이거는 뭐 2번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학생부도 역시 마찬가지 기재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특히 유의사항 중에서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기재할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이거 아마도 학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생활기록부에도 역시 기재가 안 되거든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6번 관련 사례인데요. 유의사항. 법조계에 근무하시는 아버지의 역량으로 쭉 나왔죠. 유치원 운영하시는 이모님, 사회복지사 어머니, 컴퓨터 관련 사업하시는 사촌형, 일본에서 여행사 하시는 삼촌. 어떻습니까? 쓰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쓰시면은 0점 내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 점검, 경희대 사례인데요.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자, 성과 사랑의 윤리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언어는 사고 형성에 무슨 말씀이냐. 배우하고 형에 밑줄 그어져 있죠. 왜냐하면 직업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사고 형성에 형하고 아우, 그런 줄 알고, 이렇게 그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할머니, 어머니, 자, 나오죠. 의사, 삼촌 나오죠. 자, 배우하고 형은 상관이 없죠. 직업 배우 아니잖아요. 우리 배우다의 배우죠. 그 다음에 사고 형성에, 형과 아우의 형이 아니죠. 형성이죠. 그 다음에 할머니, 어머니 만약에 직업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단짝 친구 할머니가 치매 걸리셨네요. 그 다음에 어머니도 우울증 치료 받으셨네요. 이 부분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사이신 삼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런 부분 경희대 사례, 요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죠? K대학 경희대 블라인드 시스템 적용 사례입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다 발견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런 부분 실수로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유사도 수준별 확인 방법. 방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사례, 특히 우수한 사례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읽으시면 좋겠지만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유사도 사례 걸리면은 합격하고도 나중에 불합격 처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요 A, B, C 수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왜 교원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A 수준, 뭐 B 수준, C 수준 같은 경우는 거의 불합격 처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각 대학별로 정말로 자기소개서 표절 부분 확실하게 보고 있으니까 요 정도면 안 되겠지. 요 정도면 그냥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거의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에서 이제 글쓰기 방법이죠. 방금 전까지는 주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형식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읽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법적인 면이라든지 표현적인 면에서 많이 좀 아니다 싶으면 좀 읽기에 좀 거북하겠죠. 그죠?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유의사항 중에 짧고 간결하게 써라. 길게 쓰지 마라. 그죠? 군더더기는 거리두기. 저는 요즘 뭐 거리두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군더더기 많은데요. 자기도 모르는 군더더기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둬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두괄식 구성. 자, 매력적인 첫 문장. 평가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두괄식 구성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추상적이지 아닌 구체적으로. 무조건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뭐든지 구체성은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단계성 있는 문장으로 연결해라. 자, 볼까요? 짧고 간결하게. 제가 지도한 학생입니다. 어떻습니까? 길죠? 한 문장입니다. 당시 쭉 나오죠? 있도록 했습니다.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상당히 지칠 수밖에 없죠. 이걸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죠? 짧게 쓸 수 있는데 너무나 길게 썼다. 자, 어렵습니다. 그죠? 가급적이면은 짧게 쓰는 게 좋겠고요. 이 학생은 더 길죠. 그죠? 동아리 축제 활동 준비 중 쭉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길다는 말은 분명히 군더더기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적으면 되는데요. 동아리 축제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장으로서 어려웠던 점은 친구들과의 의견 대립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다음에 군더더기, 요 직접 지도한 경우입니다. 직접 지도한 경우입니다. 나를 강조하는 교육. 저의 관심은 저의 자신인 자기와 자기 자신. 저는 물론 이게 맨 첫 번째 초고거든요. 초안입니다. 초안 요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자기소개서를 처음 썼다. 그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좀 모르는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지웠습니다. 다 뺐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쓰는 거죠. 그래서 굳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기가 쓴 거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단 문장의 어법상 약간 어색할 경우는 드러내면 좋겠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피동형 문장이 있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되었습니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적극적인 능동형의 문장이 상당히 좋겠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생각하였습니다 하면 되겠죠. 생각되었습니다. 생각하였습니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지원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문장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것이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뭐에 대해 고민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필요성 느꼈습니다. 간단하죠.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도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결하죠. 그죠? 간결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간결한 문장을 좋아하겠죠. 이런 군더더기 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첨삭지도 할 때요. 첫 번째 항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 부분, 틀 부분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 표현을 할 때는 그때 요 첨삭지도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괄식 구성 핵심이죠. 자, 쭉 하니까 이 때문에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지만 쭉 나오죠. 요걸 요렇게 바꿔봤습니다. 저의 큰 강점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자분들이 한 명을 평가하는데 약 20분 내외가 걸립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상당히 침침하겠죠. 그래서 핵심을 맨 앞에 가져다 두면은, 그 다음에 핵심을 맨 앞에 가져다 주면서 뭔가 좀 매력적이거나 아니면은 자기만이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으면은 평가자들이 좀 더 눈이 번쩍 뜨겠죠. 그죠? 뭔지 더 궁금해서 읽고 싶은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 많이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가끔은 결론 먼저 쓰는 것도 좋다. 그죠? 자, 매력적인 첫 문장 시작하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첫 제자는 외할머니였습니다. 생소하죠. 그죠? 외할머니 제자였다. 서울대 사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는 꼬리물기 독서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꼬리물기 독서? 독서를 어떻게 했지? 궁금하다. 읽어보고 싶다. 그죠? 경희대 사례거든요.
자, 세계지리 수업은 영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줬다. 세계지리, 영어 어떻게 연결됐지? 읽어보고 싶겠죠. 그죠? 고등학교 입학 첫날 지금껏 만나본 적이 없는 특별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평가자로 하여금 뭔가 좀 끌리게 하는 문장이죠. 특별한 친구. 어떤 특별한 친구야?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읽어봤거든요. 탈북자의 자녀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친구 맞죠? 그 다음에 1학년 겨울 친구가 죽은 줄 알고 버리려던 난 화분을 가져와 관심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더 설명을 다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상투적이고 그다음 너무 어떤 다른 학생들이 쓰는 일반적인 문장보다도 뭔가 색다른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 평가자를 사로잡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자, 너무 추상적이죠. 자,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럼 요 글을 요렇게 바꿔왔습니다. 물론, 글자 수도, 문장 수도 많죠? 자, 기사를 처음 쓰는 후배들이 경우 원고 작성이 서툴러 통째로 수정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라는 구체적인 예까지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몇 번을 강조하지만, 나열성, 추상성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적어야만이 평가자들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기만의 구체성. 자, 수업 시간에 출발하죠. 자, 정말 좀 잘 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수업 시간에 출발해서 호기심이 발동했죠. 그 다음에 경제학 책을 읽었죠. 책 읽은 다음에 바로 또 동아리 활동, 동아리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경제 수업 시간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주제로 한국은행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저는 요 과정이 정말로 매력적인, 다소 구체적인 그런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적 올린 이야기, 공부한 이야기, 천지 차이죠. 그죠? 이런 부분 많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낀 점. 우리 느낀 점 서술을 하는데 상투적, 추상적 표현이 많습니다. 자, 많이 쓰는 게 있죠. 뿌듯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자, 많이 씁니다.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많이 자주 쓰면 안 됐습니다. 좋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부처님도 아니고요. 깨달았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쓸 수 있지만은 이런 게 다양하게 많이 쓰는 경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배운 점과 성장한 점, 영향받은 점, 변화한 점 등을 떠올려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고쳐봤는데 이건 좀 어떨까요? 연계 활동을 통한 탐구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냉정함을 잃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의 아이콘을 지니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예시를 들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뻤다, 즐거웠다, 좋았다 요거보다도 좀 더 뭔가 좀 구체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추상적 표현을 지향하라. 그죠? 자, 진짜 정말로 읽기 싫은 부분이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복습해왔다. 열심히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저 역시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상투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죠? 그럼 대학이 교육 철학에 맞게끔 어떠한 자세로 특정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식의 어떤 구체적 표현으로 작성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자, 단계성 있는 문장으로 이것도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 한 명인데요. 그 학생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저는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독서를 해왔습니다. 자, 분명히 본인이 많은 독서를 해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생명과학 수강 동기가 제시되어 있고 생명과학 수강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은 저 쭉 읽었는데 독서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장문에서 글쓰기 있죠. 글쓰기 부분에서 단계성이 있는데요. 단계성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계단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바로 그 우리 계단 오르기입니다. 근데 글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장 나오면 첫 번째 문장과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바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요게 맞거든요. 근데 분명히 첫 번째 문장에 많은 독서를 해왔습니다 했는데 독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언급이 안 되면 이거는 단계성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독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없죠. 독서활동 관련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차라리 요 내용을 쓰지 말든가요.
그죠? 결국 문장은 단계성 있는 문장으로 작성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시간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한 번 더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소서 개념에서부터 그다음에 작성 순서하고 그다음에 문항별 작성 요령,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유의사항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자, 또 반복됩니다. 지원 대학 및 지원 학과 선택을 하십시오. 인재상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분석 및 문항별 소재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개요 작성. 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요 작성. 개요 작성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개요 작성 없이 글을 쓴다. 사상 누각이라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맵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개요에 따른 문항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고 첨삭은 2명 이하의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이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최종적 제출은 확인사항 필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확인사항 제출할 때 어떤 확인사항이 있을까요? 물론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되겠죠. 그죠? 학교 생활기록부 확인 가능한 내용인가? 배우고 느낀 점은 질문의 취지와 부합하는가? 지원 동기,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 기본적인 사항, 맞춤법, 띄어쓰기, 오탈자 등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소서 작성 유의사항 이런 부분까지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 되기까지 거의 한 달 내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 쭉 언급을 해봤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요 비슷한 내용 가지고 좀 했고요. 작년의 내용을 약간 좀 보완해가지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분명히 바뀌었지만 작년 문항 수하고 문항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시는 고3 학생들, 특히 고3 학생들 말고도 재수생 학생들도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요 부분 반드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순서와 절차를 꼭 좀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개요 없는 글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부터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의 2개월, 한 달 반 정도 충분히 시간이거든요. 얼마든지 요 시간 활용하셔가지고 적는다면은 사상 누각이 아니라 든든한 집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